작업 표시줄 맨 앞에 있는 시작 단추, 그 다음 목록에 E라는 목록 찾으시고 E, 그리고 엑셀 2016 실행시키는데 문제 없으시죠? 이상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이런 창이 뜨시면 그냥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파란색 창이 뜨면 확인하시고. 자, 파일을 하나 열 겁니다. 초기화면 좌측 초록색 창에 아래쪽 왼쪽 하단에 다른 통합 문서 열기 클릭, 찾아보기, 문서, 물론 지금 열려 있는 게 문서입니다. 그리고 크말 이거 월수, 함호가 아닙니다. 월수. 그리고 이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크말 이거 엑셀 2016 기능,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파일이죠. 지난 시간에 혹시 뭘 하다가 우리가 도중에 마무리 다 못한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예시고. 자, 지난 시간에 표시 형식이라는 걸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할 이야기도 좀 길어진다고 그랬고,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화면에 나타나는 표현 방식을 바꾸는 기능을 표시 형식이라고 했고, 이때 원본 데이터, 실제 원본 데이터에 변형이 없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수식 입력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 다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형식을 이용해서 내가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도시명에다가 지점을 붙일지 대리점을 붙일지 센터를 붙일지 모른다고 그랬죠. 뭐 그런 작업들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때 코드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자일 때 골뱅이 코드, 그 다음에 공통된 내용은 이중값 변문도수 처리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용자 지점 표시 형식 작업은 셀스식 대하상자 컨트롤 1,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골뱅이 이중 다운표 지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읽기 입력을 하셨고요. 그 다음 날짜를 관리하는 코드가 YMD라는 연도 관리하는 코드 Y, 월 관리하는 코드 M, 일자 관리하는 코드 D라는 코드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를 살펴보셨고, 이게 교재 31페이지, 33페이지, 교재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코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코드도. 그래서 숫자를 다룰 때 0이나 샵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0 코드를 이용해서 코스의 첨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다. 콤마. 점을 찍으면 소수점을 인식을 한다. 그 다음에 샵도 마찬가지로 샵, 콤마, 샵은 첨단위. 그 다음에 점, 소수점 인식을 한다. 샵 하면 소수점 자릿수를 표시한다. 0과 샵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0 코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자릿수가 부족하면, 자, 10자리를 표시해달라고 코드 조합하신 거죠. 근데 원본은 몇 자리까지밖에, 5자리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빈자리를 0으로 채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소수점도 마찬가지로 원본이 가지고 있는 자릿수를 다 표현하지만 나머지 사용자가 10자리를 나타내라고 코드 조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자릿수에 대해서는 0으로 표시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샵은 아무 반응이 없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하신 겁니다. 자, 숫자 0 선택합니다. 숫자 0 선택합니다. 불중요한 게 컨트롤 1, 또 차이점입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0 코드입니다. 숫자 0이 아니고 0 코드, 이중 따옴표 1. 그래서 나가보시면,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 0을 선택합니다.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1 셀스시 대하성자이시고 사용자 지정 범주에 형식 입력란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샵 이중 따옴표 1,
확인하시면 숫자 0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 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0과 샵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래쪽에 데이터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표시 형식 0,000으로 처리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요 맨 끝에 있는 이게 무슨 의미? 1의 자리 정수값을 표시하라. 그 다음 두 번째 형은 10의 자리를 표시하라. 그 다음 세 번째 형은 100의 자리를 표시하라. 그 다음 사용자가 자리수가 하나 더 있죠. 4자리까지 있죠. 그럼 4자리까지 기본적으로 4자리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본에 자리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0코드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본의 빈자리를 뭘로? 0으로 표시해 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숫자가 4자리죠. 그럼 여기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숫자가 4자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생활에서 정수라는 부분을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그럼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이런 코드로 표시 형식 샵, 샵샵샵이라는 코드로 처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맨 끝에 1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 100의 자리. 자, 그런데 코드가 하나 더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자리도 나타내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원본이 부족한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드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 내가 선택했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중에 숫자 0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숫자 0에 대해서는 이 코드로 샵, 샵을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거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의 여러 형태의 숫자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자, 방금 0 밑에 있는 다시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세일스식 대하상자에 갑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외우세요. 오늘 어쨌든 오늘 중으로 다 외우세요. 이제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 정수 부분에 0이 나타나면 앞부분에 0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샵으로 처리합니다. 샵, 샵. 자, 1의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숫자 0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숫자 0이 왔을 때 0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럼 제자리에 0 코드를 이렇게 조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드를 혼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점을 찍으면 소수점이라고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점이 하는 0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네? 0 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논리적 근거는 표시 형식 기능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셀을 이쁘게 기능에 속하는 거죠. 그럼 셀을 이쁘게 맞추려면 소수점이나 자리수가 들쭉날쭉거리는 게 좋습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맞아떨어지려면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0으로 채워야겠죠. 그래서 보통 0 코드를 많이 씁니다. 소수점이는. 그리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 다운표현도 처리한다. 원 확인.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오케이. 그리고 요건 죄송하지만 통째로 좀 외우세요. 이게 아마 숫자 표시, 사용자 표시 형식에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하나만, 자, 두 개만 더 합니다. 밑에 보면 10자리의 정수값이 적혀져 있는 자의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셀시식 되어서 사용자 지정.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앞으로, 아니면 시험 준비상, 세 자리마다 콤마 표시하세요라고 하면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라 그러면 샵, 콤마, 샵, 제로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자릿수에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지금 요 코드 상태, 이게 이제 기본 코드입니다. 상태에서 커서 0 코드 뒤에가 아마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신표 입력합니다.
무슨 화면상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쉼표 지웁니다. 쉼표 표시합니다. 쉼표 지웁니다. 뭐 변화가 있는지 확인되세요? 890이라는 데이터 사라진 거 보이세요? 자,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콤마를 한 번 더 표시합니다. 2개. 그러면 568이 사라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 더 합니다. 3개. 그러면 235가 사라집니다. 물론 아까 그 반올림 데서 나타납니다. 반올림 데서. 그래서 그래서 기본 코드에 3개, 콤마 3개 다 지울게요. 기본 코드에 콤마 표시하는 게 시험 나왔는데 뭐 요 정도 3자리 잘라버리는 정도. 그러면 10자리의 점수값이 표시 형식에 의해서 3자리가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몇 자리가 나타나냐면 7자리가 나타날 겁니다. 요렇게 7자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미 있는 문구 내용을 단다면 뭐라고 달까요? 원이라고 달까요? 네? 원래는 10자리 점수였는데 지금 나가면 7자리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단위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무슨 단위를 갖다 붙일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 문자를 다루는 코드가 골뱅이라는 코드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숫자 데이터, 마지막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우지 마세요. G/ 표준 지우지 마시고 지우신 분들은 다시 입력하세요. 대문자로 G를 입력하든 소문자로 입력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G/ 표준이라는 건 이것도 하나의 코드인데 이게 무슨 코드냐고요?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그리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 따옴표 묶어서 원. 그럼 이렇게 한번 붙여서 해보시면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그래서 나가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아마 셀스식이라는 기능,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나중에 어려운 내용,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실제 해야 될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험 위주로 요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뭐 회사나 업무에 이렇게 쓰실 때 아마 이런 정도는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사용이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교재 25페이지 펼치시고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열기 창에서 문서 찾으시고 크말 이거 보일수 이론. 자, 그 다음 교재를 펼치시면 우리가 열어야 될 파일명에 대해서 여기 제목 밑에 보시면 작업 파일이라고 이렇게 경로가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 제 화면을 놓치시거나 하시면 집에서 복습하실 때 이 경로대로 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어디 있다고요? 출판사에서 다운받던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이 파일 여시고 시트명 기본 작업 2-1 기본 작업 2-1 교재 25페이지 월요일에 했던 내용 복수합니다. 이제 자, 그림 이쪽에 기본 작업 이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셔. 이 시트 선택하셨죠? 이 그림 아래쪽에 1번 B5에서 B6, B7에서 B9, B10에서 B12, B13에서 C13, B14에서 C14 영역은 자 잠깐만요.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떨어져 있는 B5에서 B6부터 먼저 자 떨어져 있는 범위 5개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슨 키 이용한다고요? 컨트롤 키를 이용합니다. 기억나세요? 자, 컨트롤 키 사용법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아닙니다. 셀이나 셀 범위, 즉 B5와 B6 셀 먼저 셀 범위 선택. 그리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B7에서 B9, 그다음 B10에서 B12 떨어져 있는 범위.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계세요. 그냥 제 화면 봅니다. 누른 상태에서. 잘못 선택하셨죠? 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 다음 B13에서 C13 어디 있습니까? 에? 아, B13 밑에 거요. 요거. B14에서 C14 이렇게 5개 영역 선택하셨어요?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어디 있죠? 여기 클릭. 그래서 여러 개의 범위를 선택하는 이유는 동일한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걸 다 범위 선택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5번 해야 된다니까요. D4에서 그 다음 내용 D4에서 H4 영역 셀 범위는 가로 가운데 맞춤 어디죠? 요거죠 요거 가로 방향 텍스트 맞춤 요거 그 중에 가운데 맞춤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죠? 제 화면 봅니다. 글꼴 스타일 어디서 보셨다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자 굵게라는 기능이 사실은 이번 메뉴상에도 있거든요. 대화 상자 굳이 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굵게 클릭. 채우기 색 여기 그죠? 배경색 채우기 색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주황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자격증을 따셔야 될 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를 잘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마음속으로 같이 읽고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자격증에 관심 없고 실무적으로 엑셀을 이용할 거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고요? 업무 지시입니다. 회사에서 내리는 업무 지시라고요. 그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죠. 시험이든 뭐 업무든 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따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2번 갑니다. D5에서 H12, D5에서 H12 영역은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죠? 셀서식 대화 상자랑 창 안에서 보셨죠? 셀서식 대화 상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누르시고 범위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표시 형식의 범주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세요. 일단 지우고 시작합니다.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계와 숫자 뒤에 개를 얘와 같이 표시하고 표시에 5, 6, 7, 8이면 5,678개 0일 때 0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고요? 방금 제가 에워두라고 그랬죠. 샵, 콤마, 샵샵. 0을 0으로 표시하라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0을 0으로 표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합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숫자 뒤에 개를 붙이라는 게 이게 공통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중 따옴표 문구 쓰게 확인.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 D14에서 H14 영역 셀 범위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죠. 소수점 자리수 조정하는 기능이 어디 있었다고요?
원본 기존에 있던 저 원본 자료를 뭡니까 소점 자릿수 맞춘다는 건 표현 방식이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표시 형식을 이야기하고 소점 자릿수 조정하는 건 여기 있었습니다. 이거 3번 갑니다. 동그라미 가면 B3에서 B14 영역, B3에서 죄송합니다. I14 영역 모든 테두리 작업은 글꼴 그룹에 있습니다.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테두리 값 찾으시고 클릭해서 적용. 그 다음 굵은 상자 테두리 적용하시오. 적용하여 표시하고 테두리에 목록 단추 눌러서 테두리 값이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도 못 읽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 표시하는. 그 다음 I3에서 I13에서 I14 영역은 대각선 적용하여 표시하죠. 자, 대각선은 이번 메뉴상에 없습니다. 에? 없으면 어디 가서 값을 설정해야 된다고요? 셀 서식 대하상자에 가서 해야 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자, 테두리 탭에 갑니다. 그리고 대각선 작업 여기입니다. 색깔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기본값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적용 단축 클릭.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서 나타나죠. 자, 확인해서 나가죠. 그래서 리본 메뉴상이 없거나 값을 한꺼번에 여러 개 설정하실 때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그 중에서 셀서식 대화 상자.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고 A열 선택, 열머리글의 A열 선택, 선택키 클릭, 그리고 홈 셀 서식에 열너비 정확한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열너비 값 2 입력, 그리고 엔터나 확인 단축 클릭. 그 다음 C5에서 C12, C5에서 C12 영역 셀 범위는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고 셀 범위에 기본 셀 범위의 내용을 의미 있는 이름으로 달아서 쓰겠다. 그걸 이름 정의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범위 선택, 이름 상자에서 합니다. 기억나세요? 정말요? 다행이군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건 복습이 필요하다냐 이거요. 자, 오타 조심. 제품명 입력 오타 조심 엔터. B13, B14 영역은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로 진행하시오. 자, 저하고 수업 중에 가로 균등 분할이라는 값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파트가 눈치를 보시면 어쨌든 셀 서식 파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셀 서식 안에 어딘가 있겠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못 보여드리고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할 겁니다라고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눈치코치껏 텍스트 맞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을 꾸미는 내용 중에 맞춤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자, 얘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 균등 분할 없죠? 없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셀 서식을 이쁘게 꾸밀 수 있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야 되겠네요. 단축키가 컨트롤 1. 그래서 맞춤 탭에 가서 여기서 값을 하나씩 다 찾아봅니다. 텍스트 맞춤. 여기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요 영역 안에. 그래서 가로 균등 분할. 또 가로라고 표현했네요. 그럼 여기 한번 가보죠 뭐. 아, 균등 분할의 값이 여기 있군요. 클릭. 일단 나갈게요. 자, 균등 분할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뭐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보셨던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열너비가 요만큼입니다. 에? 그걸 글자 수가 몇 자? 열너비 나누기 글자 수 하면 한자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글자 한자가 가질 수 있는 공간. 똑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나가시면 이렇게
글자 한자가 가질 수 있는 공간 요만큼.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보기 좋아요? 응? 지금 이 상태가 보기 좋으세요? 그럼 뭐가 보기 안 좋은데요, 그러면? 뭐가 보기 안 좋은 이유는? 무턱대고 그냥 뭐 아니요 이러지 말고요. 원래 테두리 옆에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으면 되게 보기 싫습니다. 테두리 옆에 이렇게 글자가 바로 붙어 있으면 보기 싫다고. 저게 공간이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표 같은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자, 그래서 그걸 문서 작업할 자 다시 세일스 대하상자에 갑니다. 두 개의 세일스. 혹시 그렇게 양쪽 귀퉁이에 끝자락에 공간을 확보하는 걸 문서 작업할 때 뭐라 그러죠?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들여쓰기. 그래서 들여쓰기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균등문화에서 그 들여쓰기 얼마? 여기 쓰는 숫자 값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글자라는 단위입니다. 네? 한 글자 들여쓰겠다. 좌우, 좌우. 그리고 하기 하면 요.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이해하신 거. 자, 그 다음 5분 갑니다. I5세 선택하시고 최고인기 품목이나 메모를 삽입한 후 메모는 부연 설명하는 기능이라고 그랬고요.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새 메모, 메모 삽입 클릭. 그러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이게 메모고요. 포스트잇까지.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문구도 메모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문구의 내용이 아니네요. 치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최고 인기 빠져나갈 때 어떻게? 그냥 아무 곳이 아무 셀이나 클릭 메모상에서 빠져나갑니다. 항상 표시대도를 지정하고 자 메모가 있는 셀 선택 메모가 있는 표시는 빨간색 세기 모양 삼각형 그리고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항상 표시 숨기기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해당 메모에 대해서 표시 서식 메모 서식에서 메모를 이쁘게 꾸미는 내용에서 기능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자 메모 테두리 클릭 양방향 화살표에 포인트가 나타난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메모 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맞춤에 자동 크기 이 자동 크기가 뭐라고요? 메모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의 크기를 조정한다. 기능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자동 크기는 메모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의 사이즈 크기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자 앞으로 특별한 말을 제가 하지 않더라도 시트상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항상 저장하세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S. 그 이유는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세요. 자, 시트 옮겨 갑니다. 기본 작업 2-2로 갑니다. 교재 34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림 이쪽에 기본 작업 2-2 시트에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림 아래쪽에 1번 A1 FN 영역은 A1 FN 영역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글꼴 HY 경고디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글꼴 그룹에 있습니다. 글꼴 목록 단추 눌러서 펼치시고 목록을 HY 경고디 값 목록값 이름 찾아서 확인해서 클릭 글꼴 크기 16 없는 값은 직접 입력해서 처리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셀 서식 대화 상대에서 보셨습니다.
굵게라는 기능은 따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굵게 밑줄 여기 이거죠. 밑줄이라는 표현과 실선이라는 표현은 같게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 목록 단추 눌러서 이중 밑줄, 이중 실선으로 지정하시오. 동그라미 2번 A1 다시 할게요. 동그라미 2번 A4, A6, A7, A9, B4, B6, F4, F9, F7, F9 영역은 떨어져 있는 몇 개? 5개 영역을 선택하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A4부터 A6까지 먼저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A7, A9까지 범위 설정, B4, B6, 그 다음에 F4, F6, 그 다음에 F7, F9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실 때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고 그 다음 해야 될 이 범위에 적용해야 될 내용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요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 자, A3에서 F3,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4를 설정하시고 셀 스타일.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뭐라고요? 기존 서식들의 모음, 셀을 이쁘게 꾸미기 위한 기존 서식들의 모음, 셀 스타일 여기 있습니다. 셀 스타일. 그리고 목록이 펼쳐지면 목록값 찾습니다. 강조 색사 찾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강조 색사.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3번 C4에서 C6, C4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 표시예와 같이 표시하고 표시예는 80, 물결 표시 90을 80, 물결 표시 90%로 표시하시오.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앞에 봅니다. 지금 선택해놓은 C4에서 C6 범위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 에? 데이터의 종류 문자예요? 숫자예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도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문자입니다.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 결합이 되면 뭐? 문자. 그래야 이게 숫자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방금? 그래서 문제 잘 읽으라 했잖아 제가. 문자 뒤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데이터가 뭐? 문자라는 이야기죠.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다고요?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 X 자, 문자를 다루는 코드가 뭐라고요? 골뱅이 @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그 다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퍼센트라는 문자 기호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이중따옴표 묶어서 퍼센트 이중따옴. 자, 4번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C7셀의 연극을 한글 연극을 한자 연극으로 변환하고 자, C7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네요. 연극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그럼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수정 편집하러 가는 거죠. 그럼 수정 편집하는 방법 세 가지. 셀 데이터 수정 편집하는 방법 세 가지. F2번 키를 누른다. 더블 클릭을 이용한다. 또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기억나세요? 어떤 방법이 되든 수정 상태에 들어가서 연극이라는 단어 선택하시고 우리 한 글자씩 바꾸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 단어를 선택해서 변경하는 한자 변환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연극이라는 한글 단어 선택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한자와 비교해서 맞는 한자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한자로만 표시합니다. 한자로만.
그리고 변환,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면, 자, 이야기 좀 잘 들으세요. 제 화면 봅니다. 지금 수정 완료가 돼서 커서가 지금 데이터 가운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 완료가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엔터입니다. 습관적으로 전시에 데이터 컷을 놓고 엔터를 치는데 그렇게 하나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비효율적이라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엔터 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제가 나중에 실습하실 때 제가 다녀볼 겁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뭐냐고요. 습관입니다. 습관. 사람. 그러니까 뭐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좋지 않은 습관이니까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C7셀 선택하시고 셀의 맞춤을 지정하시고, 자, 이 셀의 맞춤이라는 내용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러면 어찌됐든 값의 이름이 맞춤이니까 여기 안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군요. 그리고 지금 셀 서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 맞춤에 가니까 그런 뭐 셀의 맞춤이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아, 죄송합니다. 딴 이야기했군요. 아니.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야 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그리고 맞춤에 값, 셀에 맞춤이란 값이 있는지 쭉 한번 찾아보실래요? 있어요? 찾았어요? 체크 그러면. 근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열 너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글자 크기를 조정합니다. 지금 요 셀에 있는 영화, 연극, 전시회라는 데이터가 화면에 다 보이지 않잖아요. 열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 그때그때마다 크기가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셀의 맞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셀의 데이터의 크기를 맞추겠다. 확인. 이렇게. 이해되세요?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열 너비 조정하실 줄 아시죠? 수동으로. 열과 열 사이의 경계. 열 너비 조정 포인트.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4번 갑니다. D4에서 D9 영역의 이름을 D4에서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고 이름 상자에 배점 그리고 엔터. 뭐 잘 되시는 게 있으시면 뭐 먼저 가셔도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한두 발짝만 앞서 가세요. 네? 저하고 템포를 좀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E4에서 E9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해를 붙이시오. 그 숫자 데이터.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야 되겠네요. 컨트롤 1. 셀 범위 선택 컨트롤 1.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형식 입력하여 숫자를 다루는 코드인데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고 했으니까 2를 숫자 2를 2회라고 숫자 0을 0회라고 그러면 샵 코드를 써야 됩니까? 0 코드를 써야 됩니까? 0 코드를 써야 됩니다. 왜? 0을 0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통된 내용은 뭐죠? 네? 회. 네? 회. 이중 다운 빼먹어서 해. 자, 5번 갑니다. A3에서 F9 영역 셀 범위의 모든 테두리 빨리 찾으세요. 글꼴, 테두리, 목록 단추를 넣어서 모든 테두리. 붉은 상자, 이것이 붉은 바깥쪽 테두리. 아니, 제가 입에 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붉은 상자 테두리라고 했거든요. 붉은 바깥쪽 테두리. 자, 이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 컨트롤 기본 작업 2시트로 가겠습니다. 2-3 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38페이지.
자, 그림 이쪽에 기본 작업 2-3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림 아래쪽에 1. A1, H1 영역, 셀 범위 선택,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 제목 1. 자,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 제목 1. 찾는데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목 1.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펜의 높이를 30으로 지정. 자, 아까 열너비 조정하셨던 위치,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펜 높이 30 확인. C4에서 C10 C2로 영역에 데이터의 문자와 숫자 사이에 대시를 넣으시오. 이 작업 어떻게 할까요? 요 앞쪽에 숫자 문자 형태, 뒤쪽이 숫자 형태죠. 요 사이에 뭐 집어넣으라고요? 대시라는 문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원했던 대답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사용자 표시 형식 작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 수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쳐 드리고 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건 단순히 사용자 표시 형식으로 이 대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숫자 문자가 같이 섞여지는 꼴이 되다 보니. F이나 더블 클릭,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수정, 그리고 수정 완료 엔터.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수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수정. 또 저만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안 하세요? 네? 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세일스식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세일스식에만 막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지금 혹시나 표시 형식을 또 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표시 형식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좀 바로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예?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어떻게.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A4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2, A13에서 A15 4개의 범위. 자, A4에서 A6 먼저 선택하시고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라는 이야기고요. 컨트롤 키 이용해야 됩니다. 그때 먼저 셀 범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A7에서 A9, A10에서 A12, A13에서 A15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3에서 H3, A3에서 H3 여기 와. A4에서 A15 영역 떨어져 있는 또 범위네요. 왼쪽 컨트롤 키 여기 두 개의 영역 셀 범위는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고 채우기색 여기 있네요. 이제 먼저 가세요. 표준색 영역에 노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3번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제목이라는 게 이 자료에서 화면에 보이는 자료에서 제목이라는 게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여기 반려동물 간식 판매랑 여기쯤 되겠죠. 그 정도 센스는 발휘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목의 문자열, 즉 문자 데이터 앞뒤에 특수문자 동그라미 5를 삽입하고 특수기호 특수문자 입력하는 가르쳐 드렸죠. 그럼 기존에 있던 데이터 수정하러 가야 됩니다. F이나 더블클릭. 저는 커서를 앞에다 두고 시작할게요. 먼저 특수기호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한글 자음미음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른다. 그리고 흰색 동그라미 클릭. 자, 그 다음 판매 현황 커서 놓으시고 한글 자음미음 한자키 흰색 동그라미 기호 선택. 그리고 수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엔터. 잠깐만요. 다시 제목 선택합니다.
제 화면 봅니다. 그리고 수정하러 갈 겁니다. 방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신 거 아세요? 에? 이거 한 번, 이거 두 번. 에? 그러면 그거 처리하는 컴퓨터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주는 컴퓨터 기능. 오케이.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임의의 내용을 드래그해서 선택. 복사, 컨트롤 C 단축키 외우고 계세요. 복사, 컷스위치, 붙여넣기.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정 완료, 엔터. 자, 3번 첫 줄 판매가 영역은 F4에서 F1호 범위는 통화 기호로 표시하고, 혹시 통화라는 값 어디서 보신지 기억나세요? 표시 형식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통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화. 그리고 3번 문제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복사 붙여넣기 내용인데 지금 안 할 겁니다. 때가 되면 제가 돌아와서 잊어버리지 않고 꼭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은 하지 않을 겁니다. 4번 갑니다. E4에서 E1호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까지를 표시하시고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 2021년 1월이면 2021년 1월까지라고 표시하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죠. 이 4에서 이 1호 범위 안에 있는 이 이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 예? 이제 안 썼군요. 날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날짜가 되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연, 월, 일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오늘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또 강조를 한번 할 겁니다.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엑셀에서. 아마 이거 끝나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런 용어 셀스식 대화 상자에서 보셨으니까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문자 데이터 권령이. 그 다음에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까지 이중 다운표 묶어서 처리. 자, 5번 가겠습니다. A3에서 H1호 영역은 모든 테두리 여기네요. 선 스타일 실선 테두리색 표준색 파란으로 주면 잠깐만요. 이 색깔이 안 맞네요. 그러면 금정 색깔이 아니고 파란 색깔이에요. 표시하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물론 색깔 선택하는 밑에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이 일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 가서 컨트롤 1 범위 설정하시고, 테두리. 자, 일단 선 스타일 실선. 자,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 테두리 쳐 있는 부분. 요겁니다. 요게 실선. 그 다음 밑에 게 선 색깔.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럼 선 색깔이 지금 파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제 화면 보실래요? 이 단추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단추 다시 누르면 해제. 이런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위에 보시면 윤곽선이라는 게 있고 안쪽이라는 단추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리고 없음. 이렇게. 그래서 편하실 대로 설정하세요. 모든 테두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위에 있는 윤곽선 안쪽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B217 셀 선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YN MMORDD1 형식을 표시하세요. 이미 코드가 다 나와 있군요. 이거 날짜를 관리한 코드가 있고요. 현재 기본 날짜를 이렇게 표시하겠다. 됐습니까?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했어야 됩니다.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자,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이미 코드가 다 나와 있네요. 연도 관리하는 코드가 뭐라고요? Y 몇 개? 4개.
공통된 내용은 이중 따옴표의 한자연. 자, 한자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 목록이 나타나면 해당 한자 선택. 한자는 문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공백, 스페이스 같은 것들, 뭐 가로 열고 뭐 이런 가로 닫고 이런 것들, 마이너스 표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월 관리하는 코드 M이고요. M이 몇 개 작성되어 있다고요? 2개. 월 2자리 표시. 이중 따옴표 묶어서 한자 월, 한글 월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 선택, 월 한자 선택. 그 다음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스페이스, 공백 문자, 일자 관리하는 코드 D 몇 개? 2개. 1을 2자리 표시하라. 010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통된 내용은 한자 1이다. 한글 1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 1 한자에 해당되는 한자 선택하시고 이 코드는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